자, 보시죠. 수송 설비 부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로 많이 하게 될 건데, 자, 364페이지에 수송 설비 보시면 엘리베이터 부분, 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에서 엘리베이터 배치는 동그라미 1번이 8에 있다고 나왔는데 주된 출입구 있죠. 주 출입구 근처에서 설치한다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는 뭐 하는 게 좋아요? 분산되는 것보다는 집중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가로 2번 엘리베이터의 건축법 상의 기준입니다. 동그라미 1번 승용 승강기 설치 기준. 기억 보시면 8에 10회 두 번 나왔는데 연면적이 얼마 이상? 2000제곱미터. 각층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든지 이거나가 아니에요. 이고예요. 이고. 즉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몇 층? 6층이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에요. 오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and 둘 다 만족해야 돼요.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뭘 설치해야 돼요? 반드시 승용 승강기 설치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냐면 6층 이상이라든지 20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닌 경우일 때는 굳이 승용 승강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5층인데 5층이에요. 5층. 그리고 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요. 그럼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본인이 하겠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근데 법으로 하여야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건물 가니까 5층인데 설치돼 있던데요? 그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돈 들어가면서. 그렇죠? 근데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비상용 승강기 설치 기준이 17회 20회 시험 문제 출제가 되었고 올해 25회 때도 나왔죠. 이게 설치 기준 A 높이가 얼마를 초과하는 거예요?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용 승강기 외에 비상용 승강기를 별도로 추가로 뭐 해야 돼요? 설치해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니은 승강장의 기준. 자 여기 보세요. 승강장이 뭐냐? 일단 그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승강기예요. 엘리베이터가 뭐라고요? 승강기. 그러면 승강기를 기다리는 곳을 뭐라 불러요? 승강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있죠? 그건 뭐라 불러요? 그건 승강로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강로하고 승강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승강장은 승강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밖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 바닥. 그게 승강장이고 승강기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곳은 승강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강장의 구조를 보니까 뒤에 보시면 벽이나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재료는 무슨 재료? 아예 불에 타면 안 돼요. 난연 아니에요. 아예 불연 재료.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거고 난연 재료는 뭐예요? 불에 잘 타지 않는 거예요. 불이 타긴 탔는데 잘 안 타는 거. 그게 바로 난연 재료고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구조는 반드시 불에 아예 안 타는 재료, 불연 재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에 보면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 전원에 대한 조명 설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F에 보면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비상용 승강기 몇 글자예요? 6글자. 그래서 뭐가 와야 돼요? 6이 와야 돼요. 비상용 승강기 한 대에 대해서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면적 자체가. 그리고 G.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피난층이 어딘지 아시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 즉 우리는 보통 1층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1층이 아니라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은 피난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얼마? 30m 이하일 것. 너무 이게 길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상용 승강기라는 게 뭐예요? 비상대 쓰는 거잖아요. 화재가 났던지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타잖아요. 그러면 바로 피난층으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간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와서 빨리 피난을 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길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30m. 그래서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른 거리가 30m 이하. 그리고 366페이지에 보면
H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의 승강기가 뭐라는 거, 비상용 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 디귿, 이제 승강로입니다. 승강기가 왔다 갔다 움직이는 통로, 승강로. A 보시면 승강로는요, 당의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불이 났을 때 불에 견딜 수 있는 무슨 구조? 내화 구조로 구획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B,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뭐로? 단일 구조 연결한. 뭐 당연한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승강기가 이 안에 있고 이게 하는데 맨 밑에가 피난층이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여기든 위에든 다 이 구조는 승강기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는 동일한 걸로 해야 돼요. 배수 수직관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똑같은 관경으로 하듯이 동일한 구조로 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 20회 때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기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1번 어때요? 바로 답이 나오죠. 난연 재료가 아니고 불연 재료입니다. 2번 했던 거죠. 3번. 이런 거는 법조문이에요. 이거는 구조 기준이라고. 이거는 법에서 나온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게 그러니까 바꿔서 나오지 않아요. 지문 그대로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법은 그대로 나옵니다. 바꿔서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개론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법에 대한 내용보다도 어떤 말들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는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법적인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보세요. 비상용 승강기 6글자 6제곱미터 이상 이런 걸 주로 보셔야 되니까. 그 다음 5개 승강장은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승강 출입구부터 부근이 잘 보이는 곳에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면 나타내야 되고,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에 이르는 거리가 얼마? 30m 이하. 됐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엘리베이터 종류가 나오나요? 용도에 대한 분류 나오는데 그 용도에 대한 분류는 크게 뭐 볼 건 없고, 뭐가 나오냐면 승강로 371페이지 보세요. 그까지는 필요 없고 지금 그까지 안 나가셔도 되고, 어디냐면 367페이지 보세요. 367 오른쪽 7페이지 보시면 운전 방식 나오죠. 그것도 출제는 안 됐어요. 가로 3번 구동 방식에 따른 분류 나와요. 구동 방식에 따른 분류가 나오는데 교류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직류가 있어요. 누가 힘이 좋아요? 직류가 힘이 좋죠. 다이렉트로 하는 게 힘이 좋죠. 교류는 힘이 떨어져요. 그래서 기동 토크가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동 토크 작동하는 힘. 그럼 교류는 아까 작다고 그랬죠. 직류는 힘이 좋죠.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임의적인 기동 토크가 되고, 그 다음에 승차감은 여러분들 힘이 좋아야 승차감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교류는 힘이 없어요. 그럼 직류에 비해서 승차감이 나쁘죠. 직류가 좋아요. 그리고 효율도 누가 좋아요? 직류가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교류는 변동폭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40에서 60%. 직류는 60에서 80%. 그 다음에 착상 오차가 뭐냐면 승강기가 멈췄을 때 바닥과의 높이차. 됐나요?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의 바닥차. 어떤 거는 여러분들 승강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데 계단 내리는 것처럼 내려가는 경우 있어 없어요? 그게 착상 오차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류는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수미리 이상 차이가 나지만 직류는 1mm 이하예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좋으니까. 가격은 힘이 좋으면 당연히 가격은 비싸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가격 빼고는 좋은 게 다 뭐예요?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가격 빼고 좋은 건 전부 다 직류다. 나쁜 건 교류다. 그렇게 기억하면 편해요. 속도도 느리죠. 분당. 그 다음에 속도 조절인데 힘이 좋은 직류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없어요? 힘이 좋은데? 힘이 좋으면 속도를 마음대로 조절이 돼요. 그런데 속도가 교류는 힘이 없으니까 속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속도 변동. 사람이 갑자기 많이 타면 힘이 없는 교류는 어떻게 돼요? 속도 변동이 있겠죠. 그런데 직류는 힘이 좋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타도 부하에 따라 속도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기어 아시죠 여러분들? 감속장치 기어
기어가 있는데 교류는 기어식입니다. 감속하는 게. 근데 직류는 기어가 없어요. 기어가 없는 걸 뭐라고 하냐? 기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LESS. 기어레스 또는 기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어리스, 기어레스는 기어가 뭐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직류는 그냥 그 토크 힘이 좋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그냥 멈추고 뭐 작동하고 하면 돼요. 속도를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뭐 기계식은 크게 안 보셔도 되고 그 정도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11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직류 엘리베이터의 특징은 옳은 것은 딱 머릿속에 뭐냐면 좋은 거 찾는 거구나. 가격 빼고 좋은 거 찾는 거구나. 가격이 바로 옳은 거니까. 직류는 가격이 저렴해요. 가격은 비싸죠. 좋을수록 뭐 좋다고 비싼 건 아닌데 하여튼 비싸죠. 그 다음 기동 토크가 작아요? 힘이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효율이 40에서 60%예요? 80%죠. 60에 80%. 그 다음에 착상 오차. 이건 맞네요. 그 다음에 속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답은 4번. 이렇게 나와. 비교하면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368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속도 분포 부분에 관한 형태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건 속도 분류는 크게 안 보셔도 되고 369페이지 보세요. 오른쪽 보시면 엘리베이터 구조 나오나요? 이 엘리베이터 구조부터 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승강로가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게 뭐예요? 승강기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카라고 해요. 카. 차니까 일종의 카. 그죠? 그러면 이게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 이걸 들어 올리고 내리는 모터가 있어야 되죠. 그 모터가 있는 곳을 기계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모터가 있는 거예요. 모터가.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요? 로프에 걸어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로프에 걸어서 끄집어 올리면 이 모터 자체가 이걸 들어 올린 힘을 전적으로 부담하죠. 그러면 이게 되게 무거우면 모터에 대한 용량이 되게 커야 되죠. 그래서 너무 좀 부하가 많이 들니까 전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전기나 이런 것들 좀 줄이기 위해서 로프 반대쪽에다가 우리 헬스 할 때 여러분들 그 기구 있죠, 그죠? 이게 드는 거 들면 바가 있고 이 뭐라고 그래요, 그거는 웨이트 할 때 그 추라고 그래요? 무기추라고 그래요, 보통 그거를 무기 덤벨 아닌데 그 이름 있는데 하여튼 모르겠어. 하여튼 있잖아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거 있는데 그거를 이 옆에다 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밸런스를 맞추는 추라 그래서 균형추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걸 옆에다 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거우니까 중력에서 내려가려고 하죠. 내려간 힘으로 이거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럼 모터가 그만큼 힘을 많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럼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다는 게 균형추예요. 볼까요? 이런 거. 이게 승강로예요, 지금. 이게 승강로고 여기에 승강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레일이죠, 레일. 레일이 없으면 뭐가 돼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이렇게. 그럼 뭐죠? 가다가 부딪히고 와다 부딪히고 익사이팅은 하죠. 승강기 탔는데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오씨 한번 부딪혔네? 이번에 몇 번 부딪힐까? 뭐 이런 거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 부분은 아까 이게 균형추. 이게 무거우니까 내려가고 승강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들어 올리는 장치 부분 나중에 이제 하게 된 거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런 개념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전동기 모터가 승강기를 감아서 들어 올려야 되죠. 위로 올리는 게 위상자, 상, 권자는 감을 권자예요. 감아서 위로 올린다. 그걸 권상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가로 1번 권상기 나와요. 권상우 동생 아니에요. 권상기인데 권상기라고 한 것은 승강기를 들어 올리는 기계 전체를 일컬어서 뭐라 불러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모터, 로프,
이런 것들이 다 권상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밑에 구성요소 전동기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 들어 올리다가 멈춰야 되니까 브레이크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브레이크, 제동기. 그 다음에 또 멈추다 보면 또 들어 올리다 보면 로프 자체가 좀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체인처럼 묶어진 거 있죠. 체인처럼 이렇게 걸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견인구차, 세이브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예요. 로프를 들어 올려 보면 미끄러질 수 있잖아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딱딱 고정시키는 장치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어도 있어야 되죠. 감속기, 그리고 로프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뭐 있어요? 균형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권상기 종류가 되는 거고, 370페이지 보시면 균형추는 옆에 설명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균형추 보니까 기계실의 권상기 부하를 가볍게 하고 전기를 모으려고 절약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 그럼 균형추 중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승강기 자체 무게 있어요, 없어요? 그 무게에다 사람이 탈 거잖아요. 그 사람이 타는 최대 적재하 중에 50% 정도만 보면 돼요. 승강기 카의 중량하고 사람 탔을 때 사람들의 적재하중 있잖아요. 적재하중의 몇 프로? 50% 정도. 그 값을 더한 값을 균형추의 중량이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로 1번에 승강기 나오는데 승강기 여러분들 타면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적재하중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한 사람을 무게를 얼마로 볼 거냐. 그래서 보면 뭐 많이 타면 삐 하고 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적재하중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럼 한 사람당 몇 킬로를 정했느냐? 몇 킬로 정했을까요? 나와 있죠. 1인당 75kg입니다. 옛날에 65kg였어요. 근데 이제 개정되면 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은 사람들 많이 좀 무겁다고 봐야죠. 그렇죠? 덩치도 커졌고 있으니까. 그래서 1인당 75kg. 그렇게 됩니다. 15 이따 한번 나왔어요. 밑에는 크게 많이 안 보셔도 되고, 가로 3번 보세요. 371페이지. 승강로 나와요? 이 승강로에서 동그라미 5번이 올해 나왔어요. 25일 때 새롭게. 승강로에는 모든 문이 닫혔을 때 카 지붕 및 피트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 위로 1m 위치에서 조도 맥룩스 50룩스 이상이 영구적으로 설치된 전기 조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뭐가 됐을 때 멈췄을 때 그런 부분을 체크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뭐가 나와요? 기계실은 크게 안 보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37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시험 문제에서 9회, 12회, 13, 14, 16, 17, 18, 19, 22, 23, 25까지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입니다. 이거를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것도 옛날에는 뭐냐면 전기적 안전장치와 기계적 안전장치 두 개로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걸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장치. 예전 문제 보면 전기와 기계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나누고 그냥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이 안전장치도 책마다 너무나 많이 틀려요. 뭐 하여튼 뭐 책당 용어도 틀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보려면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 보면 승강기 기술 정보라는 게 있어요. 왜? 법으로 정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거기에 가보면 정확하게 엘리베이터 부분에, 왜냐하면 우리 승강기 교육이나 이런 것들 여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준을 보는 게 맞아요. 아니야 다를까 시험 문제도 이 내용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전장치에서 비상호출장치 딱 보면 외우지 않더라도 느낌이 와요. 비상호출이니까 왜 호출하는 거예요? 멈췄으니까. 정전이나 고장나면 멈추죠. 그럼 빨리 호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정전시나 고장 등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 연락하는 장치가 뭐예요? 그게 비상호출 장치예요. 이제 오늘 엘리베이터를 배우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이제 이거 다 생각하셔야 돼, 이제. 안 하려면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아시겠죠? 걸어 다니셔야 돼, 이제. 이제 이걸 배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타자마자 11층부터 또는 5층부터 어느 층에서 타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이거 생각하기 싫다? 걸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무조건 걸어가셔요. 엘리베이터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가부와 감지는 딱 느낌이 오죠? 적재하중이 뭐란 얘기예요? 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삐 하고 울리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비상등 나왔네요. 여기는 수치가 나왔네. 이건 외워야 되겠죠. 정전 시에 승강기 내부에서 몇 룩스? 5룩스. 이건 승강기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승강로하고 달라요.
아까는 승강로였잖아요. 이건 승강기. 승강기 내부에서 5, 6수 이상의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예비 조명 장치가 바로 뭐다? 비상등이라고요. 그게 너무 밝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5, 6수. 그 다음에 전자기계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라는 건 일단은 뭐 하는 거예요? 멈추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전자식으로 운전 중에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정전 시에 전원이 차단된과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가 뭐예요? 전자기계 브레이크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정전이 되면 이게 전기 힘 가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 확 하고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럼 그때 빨리 뭐 해줘야 돼요? 작동해서 멈춰줘야 잡고 있어야지. 딱 잡아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가 회전을 정지하였을 경우 스프링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드럼을 눌러서 정지시키는 장치. 거의 비슷한 거예요. 예. 그 다음 도어 스위치. 도어 스위치란 건 문이겠죠. 어쨌든. 그럼 도어 스위치는 카 도어 구동 장치에 치부된 붙어있는 도어 안정장치로서 문이 완전히 닫혀야지만 카가 뭐 하는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승강기에 여러분 딱 탔어요? 근데 문이 안 닫히면 승강기가 출발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문이 완전히 닫혀야지만 출발하는 장치가 있다고. 그게 바로 뭐예요? 도어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야 출발하도록 스위치가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어 스위치지. 문에 있는 스위치.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이 딱 승강기를 타려고 하는데 문이 닫힐 때 있죠. 그때 사람 몸이 탁 부딪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승강기가 문이 바로 꽉 조여야죠. 조여서 이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딱 부딪히는 순간에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거 딱 하면 중간에 이게 딱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그게 밑에 보시면 문 닫힘 안전장치예요. 그게 문 닫힘 안전장치 나오나요? 세이프 티슈라고 그래서 승강기 문에 승객 또는 물건이 끼었을 때 자동으로 다시 열리게 하는 거. 이게 바로 문 닫힘 안전장치.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승강장에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안 와요. 안 와, 지금. 어느 층에서 지금 안 온다고, 이게.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래서 어떤 답답한 분은 승강장 문을 열려고 해요. 열려요, 안 열려요? 안에서 잠궈놨기 때문에 다른 층에 있을 때는 그게 안 열리도록 잠긴 장치가 도어 인트록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어 인트록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치도 있고 장치도 있어요. 스위치는 보통 정기적인 장치고 장치는 주로 뭐냐면 기계적 장치로 속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걸 구별을 안 하니까 그렇지만 승강장 도어 안전장치로서 승강장 도어가 열렸을 때 카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며 카가 없는 층에서는 특수한 키가 아니면 외부에서 도어를 열 수 없도록 아예 잠궈놓은 장치. 그래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게 바로 뭐다? 도어 인트록 스위치 또는 도어 인트록 뭐 장치 합쳐서 그냥 도어 인트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잠겨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밖에서 뭘 해야 돼요? 이 열쇠로 열어야지만 이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딱 잠겨 있다고.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 스위치가 리미트 스위치 있고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있죠. 리밋 스위치 뭐냐면 승강기가 최상층 이상 및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의 초과 운행을 뭐 하는 거예요? 방지한 장치. 그러니까 리미트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리미트가 뭐예요? 제한이죠, 제한. 그러니까 맨 위하고 맨 아래쪽 부분에 이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준 거예요, 잡아준 거. 그걸 리밋 스위치예요. 승강기가 최상층 이상,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의 초과 운행을 방지시켜준 장치. 이게 바로 리밋 스위치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를 종점 스위치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리밋 스위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건 어디에도 속하냐면 한 층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5층을 눌렀다. 그럼 5층 내도 통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돼? 5층 내에서 딱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넓게 하면 최상층과 최하층 아니면 어느 한 층에 있어서 맨 위에와 맨 밑에. 그래서 아예 여기 보이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레일이에요. 레일에 보시면 이거 스위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딱 오면 이게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내려가도록 안전장치가 있다고요. 여기도 위에까지 딱 하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돼? 그 장치가 무슨 장치예요? 리미트 스위치예요. 근데 이 스위치가 하나 더 있죠. 더 있잖아요. 그게 고장 날 수 있잖아요. 항상 이중 장치를 해놓는 거예요. 그게 고장 나서 그걸 벗어날 수 있죠. 지붕 뚫고 하이킥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막고자 위에다가 하나 더 잡아준 게 그게 바로 뭐냐면 파이널 리밋 스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지막에 잡아주는 장치예요. 너를 잡아준 건 마지막이다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리밋 스위치는 승강기의 최상층 이상 최하층 이하에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초과 운행 방지를 방지해주는 장치고, 파이널 리밋은 그게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2차 안전장치입니다. 주해를 차단하는 장치. 그게 파이널 리밋 스위치. 그 다음에 조속기. 이게 조속기예요. 조속기는 조속하게 속도를 줄이는 기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속기는 카의 속도가 전격 속도의 얼마? 1.3배를 넘을 경우 과속 장치죠. 말 그대로. 과속 스위치를 작동시켜 전자브레이크의 동력을 끊음으로써 엘리베이터를 뭐 하는 거? 정지시킨 장치. 그러니까 속도가 원래 속도보다 전격 속도보다 더 빨리 지금 오는 걸 감지해가지고 이걸 빨리 끊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딱 끊어주고 잡아주는 게 이게 뭐다? 조속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속기도 작동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밑에 모은 거 뭐예요? 비상정지장치입니다. 비상인 거, 완전 비상인 거죠. 조속기 로프와 연결되어 있어서 카의 전격 속도가 1.3, 아까 1.3을 넘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안 되니까 1.4배를 이제 넘을 경우에는 가이드레일을 잡아서 카를 안전하게 정지시키는 장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이런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TV 보면 뭐 자꾸 뭐 떨어지고 영화를 보면 자꾸 엘리베이터가 떨어져서 불안해하지만 이런 안전장치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로프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승강기 추락 시 메인 로프를 조임으로써 엘리베이터에 미끄러지는 거 방지하는 거고, 완충기 있어요. 완충기. 완충기는 비상정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어. 이제 비상정지장치가 잡아야지만 맨 마지막까지 속도를 잡아주잖아요. 이게 작동 안 한다는 얘기는 그냥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럼 뭐 떨어지면 맨 밑에 떨어지겠죠. 맨 밑에 떨어지면 바닥하고 쿵 하고 폭발한 거 많이 보셨죠. 그때 맨 밑에 뭐가 있냐면 이거부터 볼까요? 엘리베이터 카가 가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 지금은 기계적 안전장치 없는데 18회 때는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뭐가 돼요? 브레이크 아니에요. 속도가 과속하면 나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속기죠. 조속기. 속도를 조속히 잡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닥에 붙어 있는 거 완충기예요. 이건 스프링 장치, 이건 공기 압식. 그래서 떨어졌을 때 이걸 치고 이제 올려가서 잡아줄 수 있는 장치, 이런 장치입니다. 이런 것 장치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추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타이어링 캠이란 게 나오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승강기에도 문이 있죠. 승강장에도 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니 승강장에 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승강로를 못 보고 있죠. 승강기에도 문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움직일 때 뭐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문만 보이는 거잖아요. 됐죠? 그런데 이게 어느 층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해야 동시에 열려야 되죠. 하나는 열리는데 하나가 안 열리면 이거 열리고 나가다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열리는 장치가 뭐예요? 리타이어링 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의 문과 승강장 문이 동시에 열리는, 오늘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머리 아플 거예요. 이제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이제 이걸 다 기억해내야 돼요. 누가 예를 들어서 뛰어오다가 뭐죠? 부딪혔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요, 리타이어는 아니죠. 부딪혔다. 그러면 문이 자동으로 열릴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문 닫힘 안전장치가 작동했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세이프 티슈가 좀 있어 보려면 세이프 티슈가 작동했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영어로. 됐나요? 그 다음에 자, 누가 그래요? 왜 빨리 안 올라가지? 왜 안 올라가려면 승강기 문이 제대로 닫혀야지만 이게 작동을 합니다. 뭐가 해야 돼요? 도 스위치가 작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승강기 맨 꼭대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불안해요. 이 꼭대기 뚫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지? 걱정 마세요. 뭐가 있으니까? 리미트 스위치가 상부와 하부에 있으니까. 그거 작동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고. 무사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내요. 기억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보세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23회 때.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때요? 완충기는 스프링 또는 유체 등을 이용해서 균형추, 평행추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장치 맞죠? 2번은요? 파이널 리밋 스위치는 리밋 스위치의 안전장치였죠. 근데 전자식으로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있고 정지 시에 전원이 정지시라고 했으니까 정전이 됐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면 차단된과 동시에 작동하는 장치 이게 뭐예요? 전자 기계 브레이크였죠. 이게 전자 기계 브레이크. 그다음 3번은요. 가부하 감지 장치인데 가부하는 적재하중보다 많은 것을 B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전이나 고장 등으로 승객이 갇혔을 때 외부와의 연락하는 거 이거 뭐예요? 비상 호출 장치였죠. 기억나세요?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4번 과속 조절기는 승강기가 최상층 이상, 최하층 이하로 운행되지 않도록 엘리베이터 초과 운행을 방지. 이거 뭐예요? 이게 리밋 스위치잖아요. 그다음에 4번, 5번 전자기계 브레이크는 승강기 문에 승객 또는 물건이 끼어 있을 때 자동으로 열리고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보세요. 보고 하세요. 문 닫힘 안전장치 영어로 세이프 티슈 됐나요? 예.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평상시에 뭐 하니까 안 쓰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제 계속 쓰시면 안 어려워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뭐예요? 옳은 거죠. 잘못해서 옳은 거 옳지 않은 게 아니고 옳은 거. 옳은 거는 몇 번? 1번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 자꾸 쓰시기 바랍니다. 써야 이게 익숙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익숙해져요. 계속 쓰면. 아시죠? 제가 엘리베이터 타면 같이 타면 물어볼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타면 이제 멀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 통화하는 거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러면서. 네. 자, 보면 374페이지 이제 에스컬레이터가 나와요. 에스컬레이터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10회 때 한번 나오고 안 나오는데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구성은 전자브레이크, 구동장치, 디딤판, 가이드레인 이런 게 구성되고 경사도는 한 30도 이하. 이게 30도가 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총력열차예요. 아시겠죠? 그럼 뭐 달아야 돼요? 안전벨트 달아야 돼요. 그리고 속도는 분당 30m 이하예요. 이 속도가 이거보다 커지면 난리가 나는 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달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5번 수송 능력은 엘리베이터보다 높죠. 왜? 엘리베이터는 적재하중이 있어서 많이 못 실잖아요. 근데 이건 B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올라갑니다. 약 10배 정도가 돼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75페이지 부분에서는 크게 따로 안 보셔도 되고 맨 밑에 2번 전동 덤 웨이트라는 거 나오나요? 이건 엘리베이터고 이런 거 보셨어요? 이런 거요. 엘리베이터하고 조금 다른데 대표적으로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 4층 중국집에 가보면 4층짜리인데 주방이 어디 있어요? 1층에 있어요. 1층에서 음식을 해서 위에 서빙을 하는데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음식 같은 거 딱 누르고 올리면 쫙 올라가죠. 그런 걸 얘기하는 그런 거. 물건 배달할 때도 보죠. 그게 전동 덤 웨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덤 웨이트는 사람은 타지 않고 화물이나 서류, 음식물 등에 운반하는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376페이지 이거 보셨죠 여러분들? 어디 가면 있어요? 공항 가도 있고 옛날에는 그 지하철역에도 이거 많았잖아요. 지하철 그 긴 구간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이동보도. 승객용 수평 방향으로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거. 뭐 그 정도 있다는 거. 시험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참고로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설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10장 전기하고 수송 설비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본 이론 과정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안 한 부분은 심화 과정 가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심화 과정은 처음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면서 기본 과정이 했던 것 중에 있죠. 기본 과정에서 한 단원 있잖아요. 한 단원에서는 뭐 하냐면 새롭게 나올 수 있는 것만 체크할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차피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단원을 먼저 기본 과정 때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단원을 세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화 과정 때는 한 단원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내용만 체크할 거고 하지 않은 단원들은 심화 과정 때 그냥 기출 문제 위주로 단원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심화 과정까지 하면 전체적인 부분이 다 정리가 돼요. 그럼 그 정도 하시면 기출 문제를 1회부터 25회까지 푸시잖아요. 그러면 실수로 한두 개 틀린 거 빼고는 100점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 진짜로. 왜 기출 문제는 다 하니까. 기출 문제는 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거 다 한 거예요. 기출 문제 전부 다. 그러면 나중에 기출 뭐 여러분들 회차 기출 문제집 있잖아요. 그걸 풀어보든지 하시면 거의 다 풀립니다. 거의 다 했던 문제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본 이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1월 달부터는 이제 똑같이 기본서 같이 가져오시면 되고 1권 가져오시면 돼. 1권, 상권 가져오시면 되고 처음부터 이제 또 진행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본 이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